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리기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고 밀집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3가지 감염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감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이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열이 나고 감기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독감은 아닐까? 코로나는 아닐까? 이런 증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둘은 대부분의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 증상 없이 좀 괴롭죠. 걸리는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굉장히 이제 괴롭기는 하지만 별 후유증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서는 조기에 잘 진단하거나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나 아니면 심각한 상태로 중환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개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기를 꼭 감별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감기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려면 코로나19가 아니다,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독감이 아니다, 이걸 감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기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이렇게 감별해 주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증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발현되었을 때 검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키트 검사로서 코로나19나 독감을 완벽하게 집어내는 것이 거의 99%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와 독감은 같이 걸릴 수 있나요? 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걸릴 수가 있지만 여러 외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는 매우 드뭅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키트 검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해서 감별을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을 감별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감기와 이렇게 감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은데요.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독감이나 코로나19는 고열이 있지만 감기인 사람이 39도, 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9도나 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감기가 아니고 세균감염의 동반한 편도염이거나 인후염이거나 아니면 코로나나 인플루엔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3가지 다 코로나하고 독감, 감기 전부 다 이렇게 기침이라든지 목이 아픈 증상은 다 이제 흔하게 이제 나타나죠. 그렇지만 열이 많이 나면서 숨이 가쁜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감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19에서 헐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다 보면 독감에서도 드물지 않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처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온몸이 빠개지듯이 아프다, 이런 증상은 감기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죠. 그런 증상이 있다면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고요. 두통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감기 때도 이제 두통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그게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코로나19나 독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할 점이 소화기 증상일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설사한다거나 토한다든지 그런 증상은 드물겠죠. 그런데 코로나19나 독감일 때는 토하거나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통 같은 증상, 소화기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독감 같은 경우 열이 많이 나면서 우리 몸에 체온 조절 시스템이 떨어지면서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 다 침투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감을 이전에 걸려보신 분들,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증상을 다시 겪게 되면 바로 코로나19나 독감에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전에 감기에 걸렸을 때에 비해서 열이 너무 많이 난다, 온몸에 어떤 전신적인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무기력감이 굉장히 심하고 생각지 않은 증상들,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 같은 증상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나빠지는 증상을 급격하게 경험한다면 그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거나 자가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자주 가는 단골의원이나 주치병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고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는 전신적인 질환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기도, 하기도 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기도에서만 머무는 감기에 비해서는 그 증상이 굉장히 많으면서 호흡기 증상까지 나타낸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복기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접촉 후 2, 3일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1주나 2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코로나19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독감은 잠복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접촉 후 1, 4일 정도. 그러니까 어제나 그저께 오염이 가했던 사람이 독감이었다 그러면 자기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겠죠. 전파력의 어떤 범위는 코로나19가 조금 더 이렇게 넓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이 잠복기,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잠복기가 좀 더 길고 독감은 조금 더 짧게 나타난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면 이 두 부분을 감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수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19나.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관지 쪽에 점막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자율신경계에 무리가 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열 쇼크라든지 열 시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 열이 많이 나면 물수건 같은 것들로 이마나 이렇게 겨드랑이 조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를 잘 복용해가지고 체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던 아니면 감기에 걸렸던 여러 가지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나 독감에서 빨리 회복하려면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특히 영양 섭취에 미리 이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면역항체 형성을 해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산균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 높여주는데 비타민 C,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 염증을 깔아앉혀주는 물질이 있는 채소들 색깔별로 이제 많이 섭취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합 탄수화물 섭취도 해주어서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증이 되거나 증세가 더 악화돼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감기는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검사하는 도구도 없지만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코로나19나 독감에 걸렸을 때 굉장히 위험한 또 위험군들, 뭐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에 맞는 약물들이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처방을 받으면 증세를 빨리 완화를 시키고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단골의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날씨도 춥고 힘든 시기인데 감기, 독감, 코로나19까지 같이 기승을 부려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환기도 잘 시켜주면서 면역력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